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상가 임대 수입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7월과 1월 1년에 2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하고요.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매년 1월에 1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신고 사례 영상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간이과세자 임대소득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신고서들 중에서 간이과세자 탭을 선택하고 정기신고 확정 예정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왔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요. 이번 부가세 신고서 제출을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 순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서식만 작성하면 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은 신고할 임대부동산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부터 시작합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불려와서 화면에 채워지게 되는데요. 내용들 중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바로 아래에 있는 신고 구분을 보면 2021년 1기 확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신고할 내용이 2021년 1년간의 임대소득이라는 얘기고요. 확인을 모두 끝냈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번 화면도 선택해야 할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V체크 이미 돼 있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소득이 아니니까 아니요 부분에 표시되어 있고 영세율 매출도 아니니까 아니요 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종 선택 부분을 다시 보면요. 2021년 6월 30일 이전과 7월 1일 이후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6월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30%였고 7월부터는 40%가 적용됩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특별히 손댈 건 없고요. 체크된 것만 잘 확인하고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단일 업종인데 간편 신고를 하겠냐는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단일 업종이니까 불필요한 신고 서식은 모두 빼고 필요한 것만 작성하면 된다는 안내니까요. 확인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화면이 이번 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작성하면 신고서 작성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서식에다가 2021년 1년간의 임대료 수입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임차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1년 동안 임차인이 한 분이었다면 그 한 분의 내용을 입력하고요.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두 분이라면 두 분의 내용을 각각 기간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이 사례 영상은 임차인이 한 분이었던 경우인데요. 혹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지금 카드 영상에서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신고했을 때 등록했던 임차인 내역이 팝업 창에 나타나는데요. 이번 신고 때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팝업 창 지우고 입력 화면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임차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은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다음으로 임대기간을 입력하는데요.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인 2021년 한 해 동안 임차인이 바뀌어서 새로 입주했거나 퇴거한 경우, 그리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해당하는 날짜를 입력하는 건데요. 만일 1년 동안 동일한 임차인으로 갱신, 입주, 퇴거가 없었다면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년 365일간 방금 입력한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변동이 있었어서 날짜를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일자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각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임대부동산의 동호수 그리고 임대 면적을 정확히 입력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임대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을 입력하면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되고요.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월 임대료 합계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자동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방금 위에서 입력했던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이니까요. 이 기간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자동 계산도 정확히 계산됩니다. 임대료 입력까지 끝났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한 줄로 요약돼서 아래에 있는 임대사업 명세 부분에 등록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번 서식 작성은 끝난 거고요. 등록된 내용이 신고하려는 내용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고요. 모두 맞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화면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요. 앞쪽 화면에서 입력했던 임대소득 부분이 총액으로 정리돼서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그 아래를 보면 매입 부가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매입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매입건으로 입력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화면인데요. 임대료 수입인 매출 내역 확인하고요. 매입을 입력했으면 그 내용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종 납부할 세액 확인하고요. 내용이 모두 맞으면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면 산출된 세액과 납부할 세액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1년간의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서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실제 납부할 금액은 0원이라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고요. 접수증에서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뜨면 신고서 작성, 제출이 정상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임대 내역이 복잡한 건 세무사분들에게 의뢰하더라도 이 정도 심플한 내용은 직접 신고해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